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니발이 미국에서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에서 진행한 새로운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푸어 등급, 그러니까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차체 비교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기존의 사이드 테스트가 보시면 오리지널 테스트에서는 굿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된 업데이티드 테스트에서는 푸어 등급이 나왔죠. 자, 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특히 IIHS에서는 이 측면의 구조가 제대로 승객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이 사이드실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부위도 상당히 세이프티 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IIH에서 진행한 미니밴 차종 등급의 결과를 보시면 총 5개 차종이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도요타 시에나와 오디세이가 탑 세이프티 피크 플러스를 받았고요. 사이드 테스트에서도 업데이티드 테스트에서 각각 9등급을 받았습니다.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와 보야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업데이티드 테스트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기아 카니발의 경우에는 업데이티드 테스트에서 푸어 등급을 받았고, 헤드라이트에서도 일부 푸어 등급을 받음에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5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요타 시에나와 혼다 오디세이가 굿 등급을 받았다. 업데이트된 사이드 임팩트 테스트에서 굿 등급을 받았다면 그 해당 차종들은 어떤 구조를 가졌기에 기아 카니발보다 훨씬 좋은 굿 등급을 받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어떤 점을 배울지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도요타 시에나에 대한 바디 스트럭처는 제가 찾지 못했고요. 혼다 오디세이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혼다 오디세이의 차체 구조입니다.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게 2011년부터 2013년, 그리고 왼쪽 아래가 2014년, 그리고 오른쪽 위가 2018년도 모델입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바디 스트럭처는 구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2018년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그리고 좀 더 강화된 그런 설계가 적용됐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바로 측면 충돌이니까 B필러가 얼마나 강도가 개선이 됐는지를 봐야겠죠. 자, 2011년부터 2013년도에 생산된 오디세이의 경우에는 B필러는 980메가파스칼, 그리고 A필러와 이 아래쪽 사이드실은 590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의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이 B필러는 그대로 980메가파스칼을 적용을 했고, A필러와 그리고 이쪽 사이드실까지 1500메가파스칼로 강성이 증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를 보시면 이쪽 부분입니다. 짙은 보라색과 옅은 보라색이 있는데, 이 짙은 보라색 프레스 하든드 스틸, 이 프레스 하든드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B필러 그리고 A필러 그리고 사이드실까지 모두 2018년도 이후로는 이렇게 프레스 하든드 스틸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다의 표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아래에 있는 건 알루미늄이고, 그 나머지에 있는 총 5개의 스틸은 위로 올라갈수록 강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석 B필러와 이 프론트 사이드 실만큼은 가장 강력한 스틸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 로우 스트렝스 스틸이 일반강, 그리고 고장력강과 초고장력강을 같이 묶어서 표현을 했고, 이 어드밴스드와 하이 스트렝스 이 두 개를 묶어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울트라 하이 스트렝스와 프레스드 하든 스틸 이 두 개를 울트라 강과 핫스탬핑 강으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레스드 하든 스틸을 보시면 핫스탬핑 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최대 2000메가파스칼까지 인장 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PHS는 프레스 경화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혼다의 2018년도 오디세이 차량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것인데, 가장 바깥쪽 A필러와 그리고 B필러 사이드실까지 가장 바깥쪽은 모두 1500메가파스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안쪽의 보강재에서는 980메가파스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 부분들도 전부 다 1500메가파스칼을 사용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 부품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혼다의 사례를 받고, 그럼 카니발의 구조를 봐야겠죠. 카니발은 A필러와 사이드실, B필러가 하나로 엮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이 사이드실 앞쪽이 비어 있습니다. 자, 앞쪽이 비어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는 이 모든 부품들이 핫스탬핑강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강과 핫스탬핑강을 같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여기 안쪽에는 사이드실이 핫스탬핑강이 아니라는 점이고, 또한 이 센터부를 가로지르는, 여기 양쪽을 가로지르는 이쪽 부분이 상당히 얇습니다. 이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측면에서는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내부 공간을 최대한 뽑아내 주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뼈대가 상당히 얇아 보인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차종들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북미에서 팔리고 있는 게 대형 SUV 경우에는 텔루라이드의 경우에는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텔루라이더는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죠. 동일한 등급의 차량은 국내 팰리세이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IAHS에서 강화된 측면 충돌 테스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차체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공식적인 자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 모델이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측면 충돌 시험을 보강한 설계가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렌토, 카니발, 팰리세이드와 카니발 이렇게 한번 더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소렌토나 카니발이나 3세대 플랫폼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 충격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구조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죠. 다만 한눈에 보이더라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카니발의 경우에는 운전석 사이드실 쪽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고, 소렌토는 여기가 핫스탬핑강 혹은 울트라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적용 범위도 다른데요. 여기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소렌토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이 2열 쪽으로 조금 더 연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카니발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 2열은 좀 더 확장된 형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이드실 안쪽 부분입니다. 사이드실 안쪽 부분이 소렌토의 경우에는 핫스탬핑강 혹은 울트라강입니다. 반면에 카니발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언더바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렌토의 경우에는 여기 사이드실이 분명히 울트라강 혹은 핫스탬핑강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카니발은 전혀 없죠. 고장력강 혹은 초고장력강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면, 소렌토는 이 부분이 최소한 울트라강이죠. 자, 카니발은 여기는 잘해봐야 초고장력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사이드실은 최소한 울트라강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반면 카니발은 아니죠. 자, 이번엔 팰리세이드입니다. 자, 팰리세이드의 경우에도 카니발과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하단에 이 사이드실이 이렇게 울트라강이 아니라는 점은 굳이 꼭 이게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팰리세이드는 3세대 플랫폼은 아니죠.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 충돌에 있어서는 적어도 카니발이 조금 더 우세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이드실 쪽은 팰리세이드는 울트라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니발은 고장력 혹은 초고장력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봤을 때 이번 IIHS의 강화된 측면 충돌 테스트 결과는 예견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로만 보더라도요. 자, 그리고 3세대 플랫폼. 카니발은 3세대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세대 플랫폼에 대해서 주요 설계 변경점을 현대자동차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이드실 핫스탬핑 적용입니다. 기존의 1180메가파스칼의 스틸을 1470메가파스칼의 핫스탬핑을 적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이게 카니발입니다. 자, 사이드실에 핫스탬핑이 어딨죠? 핫스탬핑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핫스탬핑이 전혀 없죠. 자, 그런데 공식적인 자료는 어떻습니까? 카니발은 3세대 플랫폼으로 한층 쾌적해진 실내 공간. 3세대 플랫폼은 맞는데 더 안전해진 건 없습니다. 한층 쾌적해진 실내 공간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세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아졌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패밀리카는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차를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2열 좌석에 대한 안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건데, 3세대 플랫폼의 주요 설계 변경점은 사이드실 핫스탬핑 적용이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세대 플랫폼인 카니발은 사이드실은 핫스탬핑은 아닙니다. 결과는 이렇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이런 측면 충돌 강성의 증대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자, 향후에는 어쨌든 이런 강화된 충돌 테스트 규정에 따라서 기아도 더 나은 설계를 도입을 해야겠죠. 재료의 두께를 증대할 수도 있고, 혹은 강성이 보강된 부품
부품을 추가를 한다든가 펠리세이드처럼요. 아니면 고강도 스틸을 사용을 한다든가 혹은 기존 부품의 강도를 좀 더 개선한 설계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카니발의 측면 충돌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다신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댓글의 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